제2-3강 공존행동 기계산업기사 가로밴딩 2분의 1인치 동간 천공 그리고 동간 용접 및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가로밴딩 세 번째 시간이죠. 자, 지난 시간까지 이렇게 완성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어떻게? 요 2분의 1인치 동간에 요거를 선행시킨 상태죠. 선행시킨 후 완벽하게 식었고요. 현재는 여기 위에다가 이제 구멍을 뚫을 겁니다. 구멍을 뚫어서 요 녀석들을 위에 8분의 3인치 동간을 끼워서 용접을 해야 되죠. 그러면 이제 구멍은 어떻게 뚫느냐? 자, 도면에 보시면은 이 부분이 파란색 동그라미 10번 부분이죠. 파란색 동그라미 10번, 15번 부분인데, 자, 그래서 여기 2분의 1인치 관이 10번 부분이 되고 요 강관이 15번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요 작업할 때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앞에서는 우리가 그 내접 외접 같은 경우는 치수가 같았기 때문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근데 이번에는 구멍을 잘못 뚫어버리면 내외접 위치가 완전히 바뀌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외접 위치에 신경을 써가지고 구멍을 뚫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선 제가 용접한 게 이쪽이 내접이거든요. 그럼 우선 내접 외접을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내접 외접 이렇게 표시를 해주셔야 되죠. 그래서 이쪽이 내접, 이쪽이 외접이 되는 겁니다. 그럼 내접 외접을 표시를 해줬고, 그러면 내외접이 어디로 오느냐? 그거는 1강에서도 말씀드렸었습니다. 요 도면상에 현재 A 단면도가 있는데 A 단면도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느냐? 자, 요 T자죠. T자를 여기를 반을 절단하는 겁니다. 반을 절단하고 여기서 보는 형태죠. 여기서. 그럼 도면 형태 그대로 놔둔다면 이렇게 놓고 이쪽에서 이렇게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A하고 A 단면도에서 봤을 때 왼쪽이 내접, 오른쪽이 외접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손에 들고 있는 이 형태가 되겠죠. 왼쪽이 내접, 오른쪽이 외접. 왜? 이쪽에서 봤잖아요. 이쪽에서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왼쪽이 내접, 오른쪽이 외접 된다고요. 그러면 구멍 위치는 여기 위쪽이 되겠죠. 그런데 모르고 이 뒤쪽에 뚫으면 어떻게 돼요? 왼쪽이 외접이 되고 오른쪽이 내접이 돼요. 그럼 이렇게 돼버리면은 도면과 상이라고 해서 탈락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내접, 외접 위치를 정확하게 판단을 해주셔야 되고, 그 후에 여기 위에 치수 마킹해서 구멍을 뚫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 같은 경우 현재 작업에서는 내접이 왼쪽, 외접이 오른쪽 이렇게 되니까 이대로 놓고 작업하면 되겠죠. 그럼 전장 치수 한번 확인해 보고요. 전장 치수 같은 경우는 여기 강관의 외면, 이쪽 면에서 재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225mm 정확하게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 도면상에서 10번 부분 강관 제일 가까운 쪽이 50mm란 말이에요. 그럼 요 상태에서 요 끝면에 맞추고 50mm에 마킹을 해주죠. 50mm에 마킹을 해주시고, 그리고 15mm, 자, 여기서 15mm 이렇게 마킹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 요 부분에서 120mm 나오네요. 120mm 마킹 해주시고, 그 다음 당연히 요 끝부분은 40mm가 나와야 내가 정확하게 작업을 한 거겠죠. 그럼 다시 한번 확인. 자, 50mm, 15mm, 그 다음에 요 녀석이 120mm, 마지막 부분이 40mm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렇게 마킹을 한 후에 어떻게 한다? 줄로 가공을 해주시면 되죠. 요 원줄 가지고 가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요 녀석을 고정을 시켜야 되겠죠. 그럼 근데 이 상태로 고정을 시키면 어떻게 된다? 요 동간이 찌그러질 수가 있죠. 이대로 바이스에 물려버리면.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자, 요 2분의 1인치 확간 지그 또는 뭐 플레어 지그가 되겠죠. 요 녀석을 요 가운데다가 고정을 해줍니다. 여기 가운데다가 이렇게. 자, 이렇게 가운데다가. 근데 요때 고정할 때 주의할 점은 이 손잡이가 위로 오게 고정해 주세요. 손잡이가 위로 오게. 왜냐하면은 조금 이따가 제가 고정시킬 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고정을 해줍니다. 일단 지그에다가. 동간에 물리면 찌그러지기 때문에 요 지그를 물려서 이 지그를 어떻게 여기 바이스에 물린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요거를 물려서 가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지그를 바이스에 우선은 고정을 시켜주세요. 자, 이렇게. 근데 아까 전에 제가 손잡이를 위로 오라고 했잖아요. 만약 손잡이 밑에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요렇게 되죠. 그러면은 고정하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요 그 2분의 1인치 확간 지그도 고정할 때 손잡이를 위쪽으로 해가지고 여기 밑에 부분을 고정을 시켜주는 겁니다. 요 밑에 부분. 최대한 바이스에 밀착해서. 밀착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동간이 최대한 바이스 바닥에 붙게끔 해주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줄 작업을 이렇게 하잖아요. 줄 작업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보통 아래쪽으로 힘이 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줄 작업을 앞뒤로 해주셔야 되는데 이게 하다 보면은 무게에 의해서 이렇게 자꾸 눌러져요. 그래서 여기 바이스 바닥에 닿으면은 이렇게 눌러지는 걸 최대한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고정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마킹한 부분 가공해 주시면 되죠. 처음에 서서히 우선 기스를 내주고요. 자, 지금은 길을 내주는 겁니다. 길을. 그래서 길이 정확하게 나면은 힘을 주셔야 돼요. 그리고 항상 아래쪽으로 힘을 주는 게 아니고 앞뒤로 내가 힘을 줘야 된다라는 느낌 반드시 명심하셔야 되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길이 조금 났네요. 길이 완전히 나면은 힘을 줍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길이 나기 시작하죠. 그리고 우리가 용접하실 때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요 구멍을 크게 뚫으면은 용접이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구멍이 클 경우, 자, 요 동간이 구멍이 클 경우 고정이 딱 돼 있는 게 아니고 흔들흔들 거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용접이 어려운 부분도 있고, 구멍이 커버리면 그 구멍 사이로 은납이 다 녹아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작업이 어려워진다. 그러므로 어떻게? 구멍을 동간 사이즈와 거의 알맞게 해주셔야 된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자, 서서히 뚫겠습니다. 급하게 하지 마세요. 그냥 서서히. 그리고 힘도 아래쪽으로 주는 게 아니다. 이렇게 앞뒤로, 최대한 앞뒤로. 자, 이제 구멍이 나려고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구멍을 내주신 후에 중간중간 이렇게 대보세요. 그리고 어느 정도 사이즈가 맞으면 요걸 톡톡 쳐주면 들어가거든요. 자, 이렇게 정확하죠. 그럼 손으로 빼려고 해도 잘 안 빠져요. 사이즈가 딱 맞을 경우.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멍을 내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딱 고정되게끔. 자, 이런 식으로 나머지 부분도 구멍을 내주시면 되겠죠. 처음엔 서서히 길을 내준다. 서서히 길을 내준다. 이 산업기사 같은 경우 2시간 35분이라는 시간을 주거든요. 그래서 동간 같은 경우도 2시간 35분, 전기 작업도 2시간 35분. 그래서 기능사보다 이 녀석이 오히려 시간 여유가 있어요. 난이도는 기능사랑 거의 비슷하고 시간은 기능사보다 거의 1시간 가까이 많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산업기사는 서서히 하시면서 실수를 줄이셔야 됩니다. 실수를. 그리고 천천히 하시면서 실수 없으신 분들이 작업 속도가 가장 빨라요. 실수 한번 해버리면 덤벙거리고 되던 것도 안 되고 이러니까 최대한 실수 없이 한 번에 끝낼 수 있도록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자, 이제 서서히 뚫리네요. 자, 이렇게 사이즈 한번 보고요. 요 녀석도 거의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쏙 들어가죠. 이렇게 거의 뚫릴 시점 되면 조금 더 천천히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마음이 급해가지고 너무 빨리 밀어버리면 구멍이 너무 커져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구멍도 많이 뚫어보다 보면은 어느 정도 요 정도 되면 뚫리겠구나 이런 느낌이 옵니다. 그래서 연습량이 많이 필요한 거죠. 자, 이렇게. 자, 이번에도 잘 뚫렸죠. 자,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빼가지고, 자, 이렇게 한 가지 작업을 덜 해줬습니다. 지금. 자, 그 마지막 작업이 뭐냐? 이렇게 구멍 다 잘 뚫어졌죠. 여기 한번 찝어 주셔야 되죠. 세로로. 이 가로로 뚫어버리면 오작입니다. 아니, 가로로 찝어버리면 오작이에요. 그 세로로 이 상태에서 이렇게 찝어주세요.
그리고 이 찝어준 부분도 용접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자, 이렇게 딱 찝어주시면 되죠. 자, 그리고 혹시나 구멍을 뚫어 주시다가 약간 휘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조금 바로 주셔야 돼요. 이렇게 손으로. 이미 용접이 한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동간이 기본보다 훨씬 더 연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용접이 끝난 상태에서 잡아 주셔도 되고, 뭐 지금 잡아 주셔도 되고, 살짝 이렇게 잡아주고 작업하면은 훨씬 더 이쁘게 나오겠죠. 자, 이제 동간 용접, 은납 용접이죠. 은납 용접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제일 먼저 요 모세관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녀석이 일단은 혼자 있으니까 요거를 먼저 해주고, 항상 용접면은 요렇게 위쪽으로 오게끔 해주셔야 돼요. 은납 같은 경우 열을 조금만 받으면 흘러내려 버리죠. 그래서 면을 최대한 위쪽으로, 은납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이렇게 뒤집어 버리면 어떻게 모세관 타고 밑으로 흘러버립니다. 그러므로 항상 이런 식으로 면이 위쪽으로 오도록 배치를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요게 은납봉인데 산업기사 같은 경우는 요 녀석이 나오진 않아요. 요 녀석이 나오지 않고 요 녀석보다 좀 얇은 녀석, 그 흔히들 실용접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엄청나게 얇습니다. 얇은 거를 길이도 한 요 정도밖에 안 돼. 반 틈 정도. 그거를 몇 개 줍니다. 그 한 개를 주는 게 아니고 여러 개를 주는데 제 경험상 생각보다 좀 많이 모자라요. 그래서 은납하실 때 흘러내리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위험할 수가 있죠. 용접봉이 부족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실용접봉 웬만하면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아무리 구하려고 해도 구할 수가 없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은납 용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은납 용접 하실 때 불은 최대한 약하게, 철 용접 그리고 항동 용접, 은납 용접 이렇게 있으면 은납 용접이 불 세기가 가장 약하다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신 같은 경우도 대략 한 1cm 이상, 1에서 2cm 정도로 빼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예열을 해주세요. 동간이 빨개질 정도로, 녹기 직전 빨개질 정도로 예열을 해주시면 됩니다. 일단 예열할 때는 백심을 최대한 가까이 붙여주시고요. 그러다 백심을 이렇게 붙여버리면 안 되고, 백심은 살짝 떨어진 상태예요. 살짝 떨어진 상태에서 자, 빨개지죠. 요거를 불을 붙였다 뗐다 붙였다 뗐다 하면서 색깔을 보시는 거예요. 동간 색깔이 완전히 빨개졌다 그러면 불을 멀리 댑니다. 멀리, 이렇게 멀리 된 상태에서 조금씩 불을 붙였다 뗐다 붙였다 뗐다 붙였다 뗐다 이렇게 해줘야 흘러내리지 않고 한 번에 돼요. 산업기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흘러내려 버리면은 용접봉이 부족할 수 있으니까 최대한 집중하셔가지고 여기 서서히 해주셔야 됩니다. 서서히 약한 불로, 끝불로 불을 조금 멀리 댄다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그래야 흘러내리지 않고 쌓여요. 자,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죠. 그리고 요게 완전히 굳을 때까지 잠깐 기다려 주셔야 됩니다. 완전히 굳지도 않았는데 이대로 흔들어 버리면은 용접물이 흘러서 크랙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자, 요렇게 마무리를 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상구 분배관 위쪽 부분 있죠. 위쪽 부분을 용접해 줄 거예요. 그래서 벽돌을 이렇게 사이에 두고 끼우겠습니다. 이렇게 용접하기 쉽게끔. 자, 그리고 이렇게 끼우는 이유가 뭐다? 요 용접면이 위쪽을 보게 하려고 이렇게 끼우는 겁니다. 요게 밑으로 가버리면 아래쪽으로 흘러내려 버리죠. 그래서 요거를 위쪽으로 볼 수 있게끔 용접면이 항상 위쪽으로, 그래야 은납이 흘러내리지 않는다. 요게 중요한 거죠. 요거는 상구 분배관 같은 경우가 많이 두껍기 때문에 상구 쪽에 열을 좀 많이 주세요, 처음에는. 그리고 어느 정도 열이 받으면 밑에도 골고루, 결론은 아래 위가 색깔이 똑같아야 돼요. 빨갛게, 아래 위가 빨갛게 색깔이 똑같은 상태에서 용접봉을 넣어 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아래위가 어느 정도 빨개지고 있거든요. 자, 이제 색깔이 어느 정도 비슷해지면 용접봉을 반대쪽에 이렇게 넣어주시면 모세관 현상에 의해서 앞쪽까지 쭉 빨려오죠. 자, 이렇게 하면 끝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어요. 모세관 현상에 의해서 뒤쪽부터 앞쪽까지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렵다 하면은 돌려가면서 하셔야 되고, 자,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죠. 상구 분배관. 자, 이제 요 상구 분배관을 다시 고정을 시켜주세요. 여기다가 이렇게 딱 고정을 시켜주세요. 고정을 시킨 후에 요 녀석 벽돌이 하나 있으면 이런 식으로 고정을 받침대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전에 작업해뒀던 그전 시간에 작업해뒀던 동관들을 꼽습니다. 근데 이때는 상위 분배관 쪽으로 이렇게 가야 되죠. 우리가 분배관을 위쪽으로 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분배관 쪽으로 갈 수 있도록 꽂아주시고, 6번 같은 경우는 뭐 크게 관계가 없죠. 그러니까 이 녀석도 상위 분배관 쪽으로 이렇게 갈 수 있게끔 고정을 시켜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받침대에 받쳐질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고정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어때요? 이 분배관의 용접면이 제 쪽을 보죠. 위쪽을 본단 말이에요. 그럼 이 상태로 용접해 주는 게 가장 쉽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용접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예열을 구멍이 3개잖아요. 그럼 구멍 한 개 한 개씩 해준다라는 느낌으로 용접을 해주시면 돼요. 한 개 한 개씩. 최대한 흘러내리지 않게끔 흘러내린 거를 주의하면서 구멍 하나부터 예열을 하겠습니다. 예열을 제대로 해가지고 충분히 예열이 되는 것 같으면 용접봉을 살짝 넣어주셔야 되죠. 이렇게 넣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열이 됐다 싶으면은 불꽃을 조금 멀리 대세요. 멀리 대고 내가 용접할 면에만 살짝 발라주시는 거예요. 은납을. 자, 끝불로 최대한. 예열할 때는 앞에서. 자, 그리고 반대면. 자, 그리고 가운데 구멍 하겠습니다. 가운데 구멍도 충분히 예열하고요. 예열해 준 상태에서 용접봉을 한번 넣어 주시고, 그 다음에 가장 밑에 구멍 예열해서 용접봉 한번 넣어 주시고, 그 예열이 어느 정도 되면 끝불로 이렇게 살짝 이쪽 편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앞쪽에 뒤쪽에 용접봉이 들어갔기 때문에 조금만 예열해 주셔야 되죠. 이미 열을 받은 상태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도 약간 제가 끝불로 하죠. 불을 멀리 댄단 말이에요. 불을 멀리 대는 이유 자체가 불이 너무 세버리면 흘러내리니까 최대한 멀리 대고, 그 다음에 이제 사이사이 용접해 줍니다. 사이사이 할 때도 멀리서 조금, 이미 예열은 되어 있는 상태예요. 지금도 예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멀리서 서서히 은납이 흘러내리지 않게끔 쌓아준다, 이런 느낌으로 조금씩 넣어주는 거예요. 특히나 은납 용접은 불 조절이 관건입니다. 불을 멀리 대면서 서서히 내가 쌓고 싶은 부분에만 비드를 쌓아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다음 부분 이어서 할 때도 약간 쉬어줘야지 방금 용접했던 부분이 확실하게 붙거든요.
이어서 해버리면 맨 위에 구멍하고 가운데 구멍 한다. 그러면 맨 위에 구멍하고 가운데 구멍 넘어갈 때 가운데 구멍 열주는데 위쪽이 녹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잠깐 쉬셨다가 잠깐 기다려 주시면서 자, 마지막 부분까지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죠. 다 들어간 것 같네요. 자, 그럼 불을 잠깐 꺼주시고 이제 마무리 용접이죠. 요 녀석만 하면은 끝이 나요. 자, 제일 먼저 앞부분 열을 주시고 보면서 붙였다 뗐다 하면서 예열된 정도를 봐주셔야 돼요. 붙였다 뗐다 하면서 어느 정도 예열이 됐다 그러면은 용접봉을 갖다 대주시면 되죠. 살짝 조금 스며들게끔, 그리고 마무리 살짝 끝불로 마무리 해주시고, 자, 요 녀석도 비슷하게 지금 옆에서 예열이 됐기 때문에 조금만 열을 더 주시면 되겠죠. 너무 열을 많이 줘버리면 옆쪽이 녹아버립니다. 그래서 조금만 예열 더 해가지고 이렇게 쌓아주시면 돼요. 붙였다가 뗐다가 하면서 색깔을 봐주셔야 됩니다. 색깔을 위아래가 똑같이 빨갛게 되게끔, 빨갛게 되면 용접봉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끝불로 가면서 살짝, 그리고 조금 기다려 주시고요. 저쪽이 굳을 때까지. 오케이, 굳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돌려주시는 거예요. 돌려서 용접이 덜 된 부분 마무리해 주시면 되죠. 끝불로 멀리 붙였다 뗐다 이렇게. 여기도 열을 주실 때 항상 붙였다가 뗐다 하면서 그 표면의 온도를 맞춰 주셔야 돼요. 흐르지 않고 딱 붙어 있을 정도로 온도를 맞춰준다 라는 느낌으로. 자, 이제 요 녀석 자, 잠깐 기다리셨다가 굳었죠. 굳고 나면은 세워야 되겠죠. 면이 위로 오도록. 자, 이렇게 뒤집어 주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해주시면은 면이 위쪽으로 오잖아요. 면이 밑으로 가면 어떻게 흘러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예열을 해줍니다. 요것도 빨개지도록. 어차피 여기 밑에 용접했기 때문에 금방 예열되죠. 이렇게 빨개지면은 서서히 불을 붙였다가 뗐다가 하면서 조금씩 넣어 주셔야 돼요. 여기는 녹여서 넣는다는 느낌보다 살짝 쌓아준다는 느낌으로 조금씩 흘러내리지 않을 정도로만 이렇게. 그리고 흘러내릴 것 같으면 끝불로 멀리서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은 동간 용접이 모두 끝이 나죠. 자, 그리고 잠깐 굳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세우고요. 자, 지금 조금 뺐다가죠. 좀 뺐다간데 요 녀석 같은 경우는 이렇게 딱 잡아주고요. 살짝만 이렇게 세워주시면 되죠.
자, 이렇게 해주면은 수평 수직 맞아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선행으로 시켜도 되고, 강관 같은 경우는 이미 선행으로 시켰죠. 동관은 물에 담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동관 같은 경우는 물에 담그고 나서 수평 수직 잡아주셔도 괜찮아요. 왜? 동관은 현재도 너무 연질이기 때문에 살짝 정화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해주시면 되고요. 우리가 수압 테스트 보통 하는데, 수압 테스트 하실 때 실제로 요 녀석 모세관 있죠. 모세관 같은 경우는 바람이 나와야 돼요. 여기서 수압 테스트 앞 걸어가지고 이렇게 쐈을 때 요 구멍에서 바람이 나와줘야 됩니다. 압이 나와줘야 된단 말이죠. 압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해요? 용접을 하다가 막힌 거예요. 그러면은 요 녀석은 오전 감점이에요. 막혔을 경우. 그쵸? 그래서 요거는 뭐 안 나와도 상관이 없어요. 안 나와도 오전 감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니까. 하지만 여기 이 부분, 용접 부분 있죠. 모세관 용접 부분,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누수가 있다. 이 부분은 바람이 나오면 안 되거든요. 여긴 제가 용접을 했잖아요. 그래서 용접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바람이 나온다, 그거는 누수가 됩니다. 누수로 오작이 돼요. 그런 것도 참고적으로 좀 알아두시면 좋겠죠. 자, 제가 물에 담궈서 식혀가지고 왔습니다. 이 상태에서 보시면은 지금도 약간 빼딱빼딱해요. 지금도 삐딱하기 때문에 여기서 손으로 살짝 잡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수평 수직을 잡아주시고, 요 녀석 같은 경우도 정면을 보게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죠. 손으로 이런 식으로 잡아주면 됩니다. 동관 같은 경우가 제가 계속 연질이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작업 후에 잡아주셔도 되고요. 밴딩 하시면서도 삐딱한 부분 있으면 잡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손으로 잡아주시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아까 전에 용접 직후보다 훨씬 더 예뻐지죠. 작품이 훨씬 예뻐집니다. 이렇게 이 부분도 360도 부분도 이렇게 꾹 눌러주시면은 딱 붙어버리죠. 이런 식으로 작품이 나와야 된다는 거. 그리고 360도는 이렇게 내려가서 왼쪽으로 이렇게 돌아간다는 거 반드시 명심하시고요. 그 정면에서 봤을 때 제가 이번에 가로 밴딩 했던 도면에서는 내접이 왼쪽, 외접이 오른쪽이었어요. 그리고 55mm, 55mm 같았고, 그리고 주의해야 될 게 요 부분 용접 빼먹을 수 있고, 요 모세관 용접 빼먹을 수 있고, 여기서는 누수가 발생하면 안 되고, 모세관은 압이 통해야 된다. 요것도 설명을 제가 드렸었죠. 자, 그렇게 해서 가로 밴딩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마무리가 되는 거죠. 자, 가로 밴딩 작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강의 들어주시느라 고생들 많으셨고요. 본 강의가 도움되셨다면 유튜브 에듀영닷컴 검색 후에 구독과 함께 영상 하단에 보면 따봉 버튼 있습니다. 따봉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